직원은 대표를 포함해서 딱 달랑 2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민생토론회 할 때마다 1억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 행사에 말이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유령업체에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요거까지 해먹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해먹었다면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하늘같이 높은 어버이 은혜에 저희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효도하는 정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지만 향후 내가 아플 때 내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을 이렇게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해주면 가장 좋겠어 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공약이 제일 좋을까요? 어떤 법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5월 8일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저희들이 더 잘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되고 경제가 최악입니다. 작년에만 세수가 56조 펑크 났습니다. 56조나 펑크 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려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1분기 이번 3월에 정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 세수가 또 2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작년도 56조나 빵꾸가 났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2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작년 이맘때보다 5조 6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삼성과 SK는 이번에 법인세를 0원 냈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조 6천억이나 법인세가 줄었고요. 기본소득세, 근로소득 등 소득세는 1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잘 돼서 수당을 받던 것들이 줄어서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과급들이 받지 못하니까 소득세가 또 1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게 폐업하고 자영업자는 하루가 멀다 하게 문을 닫고 물가는 최고로 급등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은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우리는 경제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영수회담까지 가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던데요, 민심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민심 청취는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제 25만 원 나옵니까?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5만 원을 이번 연도 말까지 쓰십시오.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발부하고 쓰게 한다면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 다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살려내십시오. 그런데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 선거를 했습니다. 약 1,000조를 뿌리겠다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권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관권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법적 조치했는데요, 경찰에 가서 고발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빨리 수사하십시오. 빨리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그런데 이 관권 선거를 할 때마다 유령 업체가 나타나서 관권 선거 민생 토론회에서
수의 계약을 하곤 했습니다. 그 수의 계약한 그 유령 업체는 도대체 누구인지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의 계약을 했는데요, 이 민생토론회를 수의 계약한 한 A라고 하는 업체는요, 직원이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주소를 찾아갔더니요, 그 대표자의 집 주소랍니다. 이런 업체가 대통령이 하는 민생토론회를 수의 계약해서 치렀다는 겁니다. 교육부 민생토론회 할 때는요, 4일 전에 1억 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조실 후속 조치로는요, 1억 2천만 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민생토론회 외에도요, 3월에만 정부 용역을 2건이나 수주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단 3명밖에 없고 등록된 주소를 보니까 대표의 집 주소라고 하는 업체인데 말이죠. 이런 업체가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업체는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합니다. 법원 등기가 없어요. 법인 등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은 가보니까 다른 업체에 간판이 떡하니 붙어 있고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서 딱 달랑 2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민생토론회 할 때마다 1억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 행사에 말이죠. 이 수의 계약한 12건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거 제대로 대응 안 할 시에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유령업체에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요거까지 해먹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해먹었다면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